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또 이제 원래 그 조경태 의원이 네. 그 메가시티 띄웠었잖아요. 위원장하고. 띄웠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쑥 들어갔어요. 뭐 비판도 많고 또 행안부에서도 이거 좀 장기적 관점으로 해야 된다. 또 서울시 오세훈 시장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거든요. 한번 만나긴 했지만 네. 김포 시장을. 그래서 좀 사라진 이슈가 됐는데 이걸 다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띄워요. 그러면서 그 TF 단장인가요? 위원장인가요? 거기 그 자리에 지상욱 전 의원을 임명을 하고 지상욱 위원장이 이제 주도를 해가지고 이걸 다시 띄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인 것 같습니까? 뭐 전략이야 당연히 뭐 표를 많이 벌어오겠다. 그러니까 수도권 선거가 어려우니까 예. 표 되는 건 뭐라도 하겠다라는 그 조상 묘자리라도 파겠다는 심정인 건 제가 알겠는데 국가 정책 특히 이런 지방 균형 발전이나 지방 예. 분권 사안을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전혀 전혀 되지도 안 되죠. 않고요. 또 하나는 전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나 철학이 빈곤한가를 노출시켰냐면은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자라는 것은 서울을 메가시티화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수도권을 더 수도권 공화국이라는 걸 더 맞아요. 유지 강화하자. 이건 매우 잘못된 정책이거든요. 잘못된 거죠. 근데 동시에 경기도 분도를 또 함께 하자. 그건 말이 안 그것도 돼요. 분권을 하자는 네.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인구가 넘쳐나서 지금 수도권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하나의 철학으로 하나의 그렇지. 정답을 밀어야 되는데 지금은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겠다는 겁니다. 충돌되는 두 가지를. 충돌되는 걸 네, 두 가지를 맞아요. 동시에. 근데 사람이라는 게 동과 서를 동시에 갈 수는 없잖아요.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렇죠. 마음은 둘 다 가고 싶더라도 네. 어느 선택을 하면 한쪽만 가게 돼 그렇죠. 있는데 아니 정책이라는 걸 쓸 때 두 가지 모순되고 대립되고 충돌되는 거를 한 번에 하겠다? 이것 자체가 이 지방균형 발전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구나. 그냥 오로지 표만 되면 되니까 경기도 표 갖고 오고 서울의 인접 도시들 표 갖고 오고 아니 경기도를 분도시킨다면서요. 그럼 분도하면 그 위에 있는 10군데 지자체가 다 서울에 들어온다 그러지. 그렇지. 지금 이 상황에서 서울을 팽창시키는 전략을 쓰면서 분도를 또 하겠다? 이게 뭐가 안 맞거든요. 안 맞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지방 분권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정말로 수도권 공화국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 살려야 되고요. 맞아요. 수도권 공화국의 문제는 불평감의 문제라면은 지방 소멸의 문제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맞아요. 살 거냐 죽을 거냐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도권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모든 당력을 쏟아야 그렇지.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지방에는 아무런 관심이 관심이 없구나. 없어요. 이게 저는 너무 참 안타깝다. 그리고 매우 대한민국이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뭐 정책을 내는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본인 스스로의 말이 충돌되거나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체계 부분이 정합성이 많아. 없어요. 예, 예. 그런 분이 위원장을 하면서 이렇게 막 정책을 뭐 소위 남발을 하고 네. 막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옛말에 선무당이 뭐 사람 잡는다,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리 표가 되기 위해서 정책 이반자들이 갖고 와도 당의 대표는 그렇죠. 야 이거 좀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맞아요. 우리의 철학은 이건데 이 방향이 맞냐? 이걸 체크해가지고 데스크가 원래 그 기능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참 비극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의 정책을 이런 대전략을 한동훈 위원장 같은 사람이 설계한다 그러면 이 피해는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결국 보는 거지.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선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니죠. 선거를 위해서 좋은 일꾼들을 뽑고 그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번에 그 지방 균형 발전 전략에 대해서는 완전히 꼬여버린 지금 그런 본인의 빈 철학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렇죠. 전 그게 되게 뼈아픈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실력 없음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니, 저는 결국은. 기사 보고서 너무 황당했어요. 황당하죠. 아니 또다시 수도권 공화국을 강화시키는 것도 문제지만은 네. 왜 또 동시에 갑자기 경기도 분도는 또 왜 그건 말이 한다는 안 돼. 건지 충돌하는 거예요 서로. 예, 동시에 네. 예, 그걸 왜 한다는 건지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지금 지방은 죽어가고 소멸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는가. 고민도 안 해요. 고민도. 예, 고민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가열차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방은요. 네. 그 며칠 전에도 KBS에서 지방 소멸에 대한 다큐멘터리 저도 유심히 봤는데 거의 지방 소멸 그 지도가 있어요. 다 빨간색입니다. 지방은 다 죽어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경고등이 노란색이 아니라 이미 레드가 빨간불이 다 켜졌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으로 사람들 과밀되면요. 집을 구할 수 있습니까? 안 되지. 젊은이들이 직장을 찾아서 다 기회를 찾아서 서울에 오는데 집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
저출산으로 심각한데 앞으로 더 애 낳지 말란 얘기거든요. 그렇지. 그럼 맞아요. 국가 공동체의 소멸은 누가 막을 것이냐. 저는 매우 무책임하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도 그래요. 사실은 국민의힘 이거 처음 띄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김기현 대표 시절에 띄운 거 아닙니까? 그때도 지금 신윤기 변호사 얘기했듯이 지방 분권 생각한다면 이런 거 띄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왜 띄웠냐면 강서구를 졌기 때문에 그 서쪽 표심을 잡아보겠다면서 김포 표심을 그러니까. 끌어들이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냐고요. 아니 전체 국가를 생각하고 인구 소멸을 생각한다면 지방 지금 소멸을 생각한다면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죠. 예, 예. 근데 단순히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 이건 정말 이게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대저택에서 배가 따스운 사람들이 사람들은 그리고 내일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바깥은 지금 전쟁터고 춥고 네. 배고프고 내일이 없거든요. 오늘 하루가 절박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배 없어. 두드리면서 이렇게 한마디씩 던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약간 춥겠구나 뭐 이 정도로 얼마나 이거는 참 국민들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그러니까 공적 책임의식이 없는 거고 좀 너무나도 본인들밖에 모르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그렇죠. 전 이런 정책 맞아요. 이반자들이라서 이 국가에 무슨 도움이 되나? 전혀.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네. 내가 불편하더라도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형마트들 그 원래 주말에 네. 쉬게 돼 있는 거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나 정부도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부도 바꿔서 평일날 쉬게 하자. 네.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 그 지역에 있는 어떤 시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불편을 겪더라도 그분들이 함께 살 수 있다면 조금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풀어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그냥 영업하게 하겠다. 이런 정책들도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기보다는 뭐랄까요? 이런 표현 맞을지 모르겠지만 소위 가진 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주의자이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제를 저는 신봉하죠. 근데 자유시장 경제 우리 헌법 가치기도 네. 하고 당연히 시장 원리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는 그 원칙만 갖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는 공동체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어려운 계층들이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보수가 복지를 반대하지 않아요. 이상하게 프레임이 뭐 보수는 탐욕스럽고 내 그렇게. 것만 챙긴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아. 아니죠. 보수도 복지를 생각하고 보수도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게 또 우리 청교도 정신하고도 다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뭐 대형마트 규제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논의가 됐고 합의가 됐으면 그 부분은 양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물론 시장 경제 측면에서는 개인의 기업의 자유를 억제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시장 경제라고 해서 우리가 만능 시장주의자는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렇게 될 수는 어느 정도 없어요. 시장에 우리는 국가가 필요할 때는 개입을 하겠다라는 맞아요. 것이 지금 우리가 정립되고 그렇죠. 합리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대안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우리가 어려운 분들도 더 돌아볼 수는 있다. 더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뭐 말씀하신 그런 보수에서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은 자꾸 이렇게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고 하니까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도 수정 자본주의가 있고 그쵸. 복지를 네. 기반으로 자본주의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공동체가 무너지면 시장 경제 그렇지. 못 해요. 맞아요. 네. 시장이 이제 그냥 맡겨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담합도 일어날 수 있고, 그렇죠. 독과점, 네, 독과점도 있고, 네. 그걸 다 규제해야 되는 시장에 거예요. 실패가 있죠. 그렇죠. 네. 그 그건- 정부의 개입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건 모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다 하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네. 이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